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일찍 1시 전에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영상은 취준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까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고요. 저 역시도 그것을 계속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깨트리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고 취업을 하다 보니 그게 정말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취업을 약간 RPG 게임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은 수능, 대학 입시처럼요. 애당초 취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 RPG 게임 어때요? 자, 레벨 1. 자, 이제 무슨 덱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스트렝스 올려서 메이플처럼요. 이걸 올린 다음에 아이템, 템, 장착. 자, 이렇게 되면은 던전 갈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어, 그다음에 수리, 외국어. 요즘엔 국어라고 바뀌었다던데 여기서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탐 뭐를 골라서 요 성적을 최대한 올려야지 수능이 몇 등급이 나와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자, 근데 취업은 다릅니다. 영업으로만 일단 봤을 때, 자, 수능 대학 입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 뽑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학교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회사는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나, 성과를 낼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러 유관부서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뽑는 사람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적으로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99학번부터 07, 08학번 형들까지는 야, 그거 너 진짜 취업이 그렇게 이렇게 무슨 쌓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취업에 적합한지, 공기업에 맞는지 사기업에 맞는지, 이 기업, 이 직무에 맞는지 생각을 해봐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지간히 그 형들한테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뜬구름 잡아대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딱딱 이 학기에 토익을 따고 그 다음에 중국어 실력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경험을 좀 쌓고 이렇게 하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형들의 말이 뜬구름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거든요. 학점 관리 많이 안 해주셨었고 어학이나 이런 기준도 정말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석하게도 다 챙겨야 됩니다. 정량적인 부분, 어학,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자격증 있으면 좋죠. 어학은 반드시 필수고요. 그 다음에 학점, 학벌도 당연히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될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부분은 다들 아시니까 인적성도 이 안에 해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건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두고 이제 여기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춰야 돼요. 한층 더 남들과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자, 정량적인 부분 베이스 어느 정도인가요? 무조건 토익 970, 950 맞아야 되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게 아니라고 드렸었죠. 물론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고 인원을 얼마 안 뽑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서류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원하는 스펙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맞추면 우리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항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성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자,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팀플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교수님이 정해져가지고 팀플 6명이 배정받았어요. 자, 근데 꼭 이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팀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보통 이걸 잘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 반응 잘해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얼떨결에 따라가고 얘는 안 나가고
뭐 이런 류가 항상 있어요. 대학교 팀플에 어느 집단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가 무조건 장할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화를 리드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장이 돼요. 근데 특히 이런 사람들 특징은 꼭 동아리 회장, 뭐 과대표부터 시작해서 어디 하여튼 뭔가 감투는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아우라라고 하죠. 똑같은 말을 해도 왠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더 신뢰가 가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한테 좀 기대고 싶고 좀 적극적이니까 그래 절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이러한 서포터들의 리더가 됩니다. 자, 원딜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처럼 사람들한테 각각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꼭 팀장이 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색채가 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스터디를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면접 스터디 때문에 그 당시에 모 대기업 무역 상사를 준비하려고 면접 스터디에 모였는데요. 거기에 저보다 학벌이 더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대기업 무역 상사인데 이미 서류까지 통과? 와, 그러면 이거 좀 스펙 좋겠네. 고스펙이겠다. 야, 얘네들은 진짜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대부분 다 그래 뭐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겠지 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저도 약간 쫄리긴 했는데 막상 그날 당일 돼서 각각 이제 뭐 자기소개 한 번씩 연습해볼까요? 뭐 면접 질문 해볼까요? 라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이러한 정량적인 스펙에 비해서 뭔가 끌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빛, 태도, 자세, 딕션, 목소리의 자신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어느새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한테 와, 잘 되실 것 같아요. 누구누님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빈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회사 면접 최종까지 가서 합격한 거는 저만 합격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부분을 다들 어느 정도 만족을 했지만 뭔가 그런 아우라, 뭔가 좀 더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들을 좀 그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리고 뽑아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그런 매력이 좀 더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회사마다 면접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다른 회사 가서는 저보다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단 하루에 단 뭐 한 달 만에 2주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태도,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고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나는 어떤 컨셉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래. 이러한 충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외 영업에 들어와서 저희 팀에 오면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막내 신입사원까지 신입사원 동기들도 같이 뽑힌 동기들도 정말 놀랍게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들 다 다르지만 확실하게 색깔이 뚜렷해요. 그게 뭐 활발하고 능글맞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정말 체계적이고 좀 더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인지 그리고 난 이것을 취업에 어떻게 밀고 나갈 건지 컨셉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취업 갓 닥쳐서 뭐 한 달 전, 뭐 면접 일주 전 이렇게 되면 이거 어렵습니다. 다 뽀록이 나요. 면접관들은 뭐 한 명 사람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임원 뭐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원들은 무슨 점쟁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 금방 뭐 자기 자신한테 스며들지 않으면 뽀록이 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본래의 성격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나의 그런 적합도라든지 뭐 나의 장점, 나의 뭐 약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언제
3학년 때, 4학년 때, 2학년 때도 좋고 꾸준히 조금씩 자기 자신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이 인턴을 한다고 쳐요. 인턴을 하면 뭐 주 업무가 뭐 아침에 와서 일반 뭐 서류 뭐 정리하고 뭐 이런 일 할 수도 있죠. 신문 정리, 뭐 커피 따드리기.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루틴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자, 이런 루틴적인 업무를 하고 나서 하다가 퇴근 시간 6시 오면은 끝나겠죠. 인턴 때 뭐 더 많이 시킬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이게 루틴적인 업무인데, 루틴적인 업무가 아니라 뭐 다른 색다른 업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주 세심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코트라에서 일할 때 초반에 10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 저녁에 다시 왔어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사람이 이제 인턴일 때와 이제 그래도 취업해가지고 확실하다 할 때 이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여하튼 이때 왜 했냐? 업무 빨리 익히려고. 단순 업무더라도 처음에 다 어렵잖아요. 처음 하는 업무니까 빨리 익히려고 하다 보니 거기 과장님이 우연히 회사에 왔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친해졌죠. 과장님하고도 또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도와드리고 뭐 과장님 통해서도 아시는 주재원분이랑 알게 돼서 또 자리도 갖게 되고 이것저것 그 시장이나 아니 뭐 취업이든 뭐 회사 생활이든 그런 정보들도 더 얻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코트라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뉴스라고 해서 뉴스를 만듭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일반 그 중국인 직원이 갖다 줘서 한국어로 번역한 거를 제가 다시 한국어로 다듬어서 그럼 저 한국어 공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차라리 제가 현지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지 자주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저것 제가 직접 본 경험들 그런 거 한번 살려서 위클리 뉴스를 한번 제가 글 올려봐도 될까요? 그때 뭐 제가 해외 거기 나가가지고 버스킹 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나 노래 좀 잘한다 나 我是来自韩国的 然后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인데我想给你介绍뭐 한국어 하면서 노래도 한국 노래 부르면서 버스킹도 하고 무슨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오지 같은 데로 가서 여행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중국인 직원한테 그 직원도 사실 뭐 어디 기사 퍼오는 걸 텐데 현지 뉴스나 뭐 어떤 신문사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냥 글 정말 아마추어 같이 쓰긴 했지만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소재가 참신해서 그때 중앙일보랑 네이버 차이나랩이 뭐 같이 협력하는 거였었는데 여기에 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트라에서 여러 무역관에서 글이 올라오면 괜찮은 글 선정해서 여기서 네이버 차이나 랩에 올려줬었거든요. 그리고 2번이나 올라가는 나중에 뭐 자소 쓸 때는 사실 이 얘기를 쓰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저는 뭐 적극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많이 취했죠. 하다 보니 얻는 것도 많고 자 이렇게 주재원분들이랑 같이 놀고 뭐 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런 게 다 경험이 됐던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어른들이랑 만나서 그렇게 뭐 같이 술도 마시고 뭐 또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어요. 학생 때는 흔치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성 때문에 현직에 있는 그런 분들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됐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이런 하나하나들이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나만의 정성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색깔이 더 짙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티가 나냐면 면접 때 빛을 발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통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서류 통과 반드시 중요하죠. 자, 인적성 중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봐서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해야 이제 공채로 뽑혀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준비하시면서 정량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유념하셔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 내가 영업에 왜 맞지?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